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연소입니다. 피아트 500 2013년식 카브리올레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위쪽이 캔버스 탑이고 이렇게 트렁크 바로 위까지 이렇게 접혀가지고 열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차량이에요. 이미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녀석을 라은이랑 같이 타려고 1100만 원에 한 4만 킬로 정도 탄 이제 무사고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가지고 올 때 생각은 그랬습니다. 라은이가 이제 워낙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컬러도 레드 컬러니까 애기가 보기에 엄청 와 저 차 이쁘다라는 말을 많이 할 줄 알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픈 에어링, 와이프도 애기랑 같이 뚜껑 열고 타라고 하고 나도 가끔씩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라은이랑 둘이 타가지고 뚜껑 열고 다니고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솔직히 디자인도 보면 와 이게 중고차값 1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사오는 차치고 이만큼 디자인에 있어서 이 헤리티지가 있고 이만큼 귀여운 디자인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매력이 있다 이 차라고 생각을 하고 타왔는데, 단 한 가지의 이유로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바사삭 저의 계획이 다 부서져 내리는 바람에 결국은 방출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출을 하기로 한 결정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뚜껑을 좀 까보겠습니다. 자, 뚜껑을 까요. 자, 이렇게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 혹시 여러분 좀 예상이 되십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 차를 사오기 전에는 몰랐던 사실, 이 조수석 시트의 높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제정신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조수석 시트가 높이 조절이 안 될 거면 아무리 못해도 중간 정도 높이에 고정을 해야지. 그도 아니라면 아래 낮게 깔아서 고정을 하든가, 시트를 맨 위로 올려가지고 조절을 못하게 고정을 하는 정신 나간 회사가 어딨냐고. 이건 난 무슨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차는 조수석에 누가 타 있으면 뚜껑을 못 엽니다. 조수석에 타 있는 사람의 머리가 난리가 나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눈이 시려워서 제발 눈이 시려우니까 뚜껑 좀 놔달라고 이런 요청을 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수석에 사람 타 있으면 일단 못 연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풍절음에 관련된 이슈인데, 자, 이것도 이제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제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열에 애기가 그냥 타는 게 아니잖아요. 카시트에 타잖아. 카시트 높이가 이만큼 올라가. 카시트 높이가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애기가 딱 타면 애기도 생각보다 위로 많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라은이 정도, 뭐 라은이가 뭐 한 아이 포지션이 요 정도 왔을까? 라은이의 아이 포지션 정도로 딱 있을 때 이 부분이 또 이 안에서 거의 허리케인이, 바람이 이쪽에서 앞에서 미친 듯이 들어와서 여기서 막 바바바바바바바 하는 이런 바람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면서 바람이 이쪽으로 엄청 많이 들이치게 돼요. 그래서 라은이를 태우고 이 문을 제대로 못 열겠더라고요. 처음 차 사왔을 때 잠깐 타봤을 때는 몰랐어.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몇 번 낮에 이제 막 제대로 막 놀러 갈 때 막 타보고 한다고 타봤는데 애가 딱 처음 열면은 우와 하다가 좀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표정이 안 좋아. 그래서 보면 애가 눈을 못 뜨고 있어. 막 계속 이러고 있어. 그래서 결국 라은이를 태우고도 뚜껑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조수석에 사람 타 있으면은 또 뚜껑을 열지 못하고, 이런 낭패도 이런 개낭패가 있나 진짜. 그래서 제가 결국은 차를 너무 안 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 뭐다? 이런 낭패가 있음에도 이 차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 조수석에 타는 사람이나 이 뒷자리가 중요하지만 않다면 감히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톡톡 튀는 매력들이 정말 많은 차량이었습니다. 두세 달 동안 종종 타면서 느껴졌던 장점들, 단점들, 그리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매력들, 차 팔기 전에, 사실 오늘 팔거든요. 헤이딜러 했더니 지금 최고가 950만 원 나와서 헤이딜러로 파는데 감가는 30만 원 다 했고요. 차 팔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께 한번 또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싹 말씀드리면은 재밌지 않을까. 우리 회사 차 이거 법인 리스 끝나가지고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알아보는 것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임 대표 아직도 발품 팔아서 차를 바꾸는 거야 설마? 카레 이거 하나면 끝이야. 일단 깔아. 원하는 차 골라서 견적 신청하면 2,800명 딜러들에게 비교 견적을 받을 수 있고, 귀찮게 통화할 필요 없이 앱에서 견적 확인부터 출고까지 한 방에 가능하다고. 앱에서 무슨 뭐 리스랑 할부 금리가 다 나오네 이거? 금융, 보험, 신차 패키지, 내 차 팔기 등 그냥 카랩 하나면 끝난다고. 신차 견적 1위 브랜드 카랩, 모두 카랩 하세요.
자, 운전해서 출발하기 이전에 밖에서 봤을 때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한국에 돌아다니는 피아트 500이 전부 다 이렇거든요. 좀 이상한 거 모르시겠나요? 뒤쪽 서스펜션, 뒤쪽 차고 높이 엄청 높은 거 보이세요? 사실 앞쪽 차고 높이도 좀 높아요. 근데 뒤는 진짜 높아. 그런데 여러분, 그 피아트 해외 공식 사진들이나 영상들 보면 차고가 정상적이에요. 예, 정상적인 차고로 내려가면 진짜 정말 여기서 사실 더 이뻐지는데, 한국에 들어온 차고는 이 모양이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유럽 북미 스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게 최저지상고가 규정이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수입된 이 피아트 500은 일반 온로드용으로 원래 컨셉에 맞게 만들어졌던 그 서스펜션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규를 맞추느라고, 어디라 그랬지? 멕시코라 그랬나? 아무튼 어디 남미 어디야? 네, 거기 수출되는 스펙으로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아요. 생각보다. 네, 그런데 대신에 뭐가 문제다? 네, 이렇게 차가 좀 꺼벙해 보이는, 껑충해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피아트 500을 또 제대로 타시는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이 서스펜션을 유럽형, 북미형 이런 걸로 막 바꿔가지고 타시기도 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차고가 정상적으로 내려가 있는, 네, 이제 그런 차량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쁜 자세를 보여주는, 네, 이제 그런 차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예쁜 차인데 얼마 안 타고 보내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고, 네, 그래도 이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영상으로 한 편 남겨놓습니다. 자, 엔진이 진짜 재미있는 매력적인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운전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나름 스포츠 모드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브락셀 속도 올라가는 건 보세요. 자, 4기통 1400cc, 심지어 NA예요. 자연흡기 엔진인데 첫 경험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엔진이 생각보다 출력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고속도로를 딱 타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 힘들게 막 모닝이라 레이처럼 막 저기서부터 막 도움 닫기를 해가지고 속도를 계속 올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내가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쭉쭉쭉쭉 올릴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 차가 그냥 가벼워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게 타면 탈수록 엔진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얘가 또 연비도 잘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차를 탔다 하면은 맨날 쏴서 끼고 다니기 때문에 연비가 이렇게 막 9 이렇게 찍혀 있지만,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그냥 이렇게 뭐 100km로 딱 걸어놓고 하면은 연비가 막 20km 이렇게 뽑히더라고. 야, 이 엔진 뭐냐 하고 조금 차를 가지고 온 다음에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게 피아트에서 만든 멀티 에어 엔진이라는 엔진인데, 이 엔진이 전 세계 그 어떤 엔진도 시도하지 않았던 짓을 이 엔진에 피아트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제 엔진이 피스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린더 안에 공기를 넣어줘야 되고, 그 실린더 안에 공기를 넣어주는 거는 흡기 밸브라는 거를 열어가지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흡기 밸브라는 거는 원래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정해진 그 기계에 맞물린 그 캠샤프트가 도는 거에 의해서 거기 걸려있는 로커암이 흡기 밸브를 누르는 그 원리로 그냥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래 모든 차들은 그래요. 얘네는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캠샤프트가 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로커암이 흡기 밸브를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캠샤프트가 이 오일 펌프를 눌러요. 오일 펌프를 막 눌러가지고 오일 압력을 채워요. 결과적으로 캠샤프트가 흡기 밸브를 바로 누르는 게 아니라 캠샤프트는 돌면서 오일 펌프를 압축을 해놓고, 이 압축된 오일의 힘을 솔레노이드 밸브가 ECU가 컨트롤하는 거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흡기 밸브를 눌러주는 거예요. 모든 자연흡기 엔진을 통틀어서 흡기 밸브가 완벽하게 ECU에 의해서 통제받아서 작동하는 최초이자 마지막 엔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최초까지는 좋았는데 왜 마지막이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차를 타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1400cc NA 엔진 이라고 했을 때 딱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출력과
그 펀치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을 한참 벗어난 출력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언덕을 치고 올라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심지어 이런 내리막에서는 악셀 한 3000rpm부터 토크가 빡 걸려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차를 처음 가지고 올 때 뭐 운전을 재미있게 한다거나 엔진에나 뭐 이런 파워트레인에서 어떤 매력을 느낀다거나 하는 거는 진짜로 1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의외로 이런 뭐 오픈 에어링이나 뭐 애기와 함께 타고 뭐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트레인이 주는 이 매력에 사실상 굉장히 큰 점수를 주게 됐다. 아무래도 흡기 밸브 열리는 그 공기를 얼마나 먹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ECU의 컨트롤을 받다 보니까 출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얘가 필요한 만큼 공기를 집어넣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400cc 엔진을 가지고도, 네, 물론 차가 가벼운 것도 있기는 있겠지만, 네,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네,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는, 네,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항속 주행할 때 그냥 뭐 지금 연비 주행하고 있어, 출력을 뭐로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럴 때는 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흡기 밸브를 진짜 극단적으로 조금만 열어서 연비 주행이 가능하도록 또, 네, 이거를 정말 자유자재로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어쩌면 정말로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BMW, 벤츠,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 혼다, 대표적으로 VTEC, 그 VTEC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이 흡기 밸브를 이 컨트롤하는 기술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도 결국에 똑같아요. 흡기 밸브를 왜 컨트롤해? 출력이 더 많이 필요로 할 때는 이 흡기 밸브를 조금 더 길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어디까지나 기계적으로 이 캠축을 막 옆으로 막 이동해 가면서 이 로커 암이 눌리는 이 양을 가변으로 어떻게든 기계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그 진짜 엄청난 기계공학을 접목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가변 흡기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라고 하면, 얘네는 그냥 고압 펌프를 돌려서 ECU가 솔레노이드 밸브를 컨트롤하게 해서, 네, 지금 이거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되게 대단한데, 한 가지 제가 스터디가 안 된 부분은 이겁니다. 과연 단점이 무엇인가? 네, 이제 요게 좀 궁금해지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브랜드들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 또 그런 고출력 차량들이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네, 우리 치프님 말로는 저 멀티어 엔진 저 흡기 저거 고장 잘 나는데 라는 말씀을 한번 하시긴 하셨는데, 과연 내구성 이슈인 건지 네, 아무튼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네, 알려주시면은 또 함께 댓글에서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엔진 말씀만 계속 드렸는데 미션도 꽤 괜찮아요. 나름대로 변속감도 좀 만들어줍니다. 네, 그래서 땅. 개춥네. 그리고 또 시내 주행하다 보면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쏙 껴들어야 될 때, 이럴 때 나름대로 반응 속도도 괜찮아서, 모닝 같은 경우에 옆에 자리가 났어, 껴들어야 돼. 출력이 안 나오는 건 둘째 문제야. 리스폰스가 떨어지니까 악셀을 딱 밟은 다음에 미션이 변속하고 결국 RPM이 올라가서 바퀴에 구동력이 전달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 네, 그래서 모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데, 얘는 뭐 트랜스미션도 6단, 꽤 기어비도 촘촘하고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의 또 반응 속도들도 빨라서, 시내 주행하기에 그리고 고속도로를 다니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풍절음이, 지금 이게 시트가 제일 낮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제 키 기준으로는 머리가 괜찮아요. 바람이 이렇게 크게 거슬리지 않고 되게 기분 좋은 오프레어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트가 이게 지금 전부 다 내려간 거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나는 안전키가 좀 높다, 만약에 구매를 원하신다고 하면 일반 쿠페 모델로 한번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뒷자리에 사람이 타야 된다거나 뭐 조수석에 사람이 좀 자주 탄다거나 하는 분들도, 네, 그런 경우에는 오픈에어링을 즐기지 못한다라는 점, 네,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서스펜션 세팅이 원래 오리지널보다는 좀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고속 안정감이 막 좀 불안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잘, 네, 못 느꼈어요. 우진 선수가 운전하고 옆에 병희 형 타고 저는 뒤에서 영상 찍으면서 그 인제 스피디움 막 산길 막 타고 막 놀고 다녔는데, 나름대로 거기서도 차도 꽤 잘 나가고, 네, 코너도 나름 잘 돌아서 다들 재밌게 그냥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차의 이런 뭐 밸런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이 높낮이 조절되는데 이게 텔레스코픽이 안 돼요. 안 당겨져서, 네, 제 기준에서는 시트 포지션이 좀 안 맞아요. 저는 좀 더 당겨야 되는데,
오디오가 개쓰레기예요. 한 번 딱 처음 듣고 그 뒤로 음악을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음악 들을 생각이 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음악을 좀 즐겨 듣는다 하시는 분들은 오디오 튜닝까지 좀 고려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일본 갔을 때도 이 1970년대 생산된 이 클래식 피아트를 복원해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진짜 멋진 분을 한 분 길거리에서 목격해가지고 사진도 막 찍고 했었는데, 볼크스웨건의 뉴비틀, 그리고 영국에는 로버미니가 있다면 이탈리아에는 이 피아트가 있죠. 그래서 그 클래식한 디자인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런 성공적인 3대장 중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는 너무 저평가된 차량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유럽에서는 여전히 이 피아트 3세대, 얘는 3세대인데 이 4세대 모델이 또 나와서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일반 모델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는 이 고성능 브랜드 아바스의 500 일렉트릭까지 나와가지고 그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그 신형 4세대 502 아바스가 직접 돌아다니는 거를 본 적도 있어요. 보고 너무 신기해서 막 인터넷 뒤져본 다음에 그거 직수입했던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 한 대에 8천만 원에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바로 끊었는데, 진짜 매력 있는 차니까 그 동네 마실용 아니면 뭐 진짜 근거리로 그냥 출퇴근하는 용 차가 필요하다, 근데 좀 이쁜 차 타고 싶다, 이런 분들 피아트 한번 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되게 재밌는 차예요. 네, 그리고 이제 차 혹시 고장나게 되면, 저번에 요 차 저기 뒤에 허브 베어링 나가가지고 한번 수리하러 갔던 그 차고, 우리 변정호 형님한테 또 가가지고 차 고치시면 되고요. 또 가격도 뭐 싸게 잘 고쳐주시니까 이 차 타고 다니면서 뭐 메인터넌스 걱정도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잘 가라. 요즘에 SM6도 보내고 이제 피아트도 좀 보내고 자꾸 차를 막 보내니까 마음이 좀 허하네요. 뭘 하나 좀 더 가지고 와야겠어.